네, 저는 경북대학교의 인문학술원의 연구교수로 있는 조재라고 합니다. 자, 1주차 자, 수업에서 8주차까지 수업을 제가 계속 할 겁니다. 자, 뭐에 대해 수업을 하냐면은 몰타의 유대인에 대한 외연 확장입니다. 특별히 디지털 전유와 주권 권력과 벌거벗은 생명 담론을 초점을 여기에 두고서 몰타 유대인이 이 작품이 어떻게 디지털 플랫폼에서 외연을 확정해 나가고 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자, 연구의 목적은, 자, 몰타 유대인이 1592년 작품입니다. 이 1592년의 작품의 어떤 그러한 현대적 수용 양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몰타 유대인은 누구의 작품이냐면은 크리스토퍼 말로, 자, 크리스토퍼 말로의 작품입니다. 이 말로는 1564년에서 1593년까지 살았던 작가입니다. 극작가인데 1564년이라 그러면은 셰익스피어랑 같은 해에 태어났던 셰익스피어의 친구입니다. 이 말로는. 자, 셰익스피어와는 달리 자, 이 말로는 캔터베리 출신으로서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적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한 말로의 작품은 또 다른 작품은 뭐 그죠? 에드워드 2세라든가 그 닥터 파우스터스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말로의 작품은 굉장히 신랄합니다. 현 체제에 대해서 좀 많이 신랄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이 말로를 저희들이 이제 자코비안 작가라고 하는데 그 우리가 그 희곡 쪽에서 자코비안이라는 것은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냐면은 성적 이미지, 과도한 성적 이미지라든가 체제를 전복하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뭐 그걸 뭐 비평 흐름이라 하면 이상하겠지만 그죠? 그런 분위기의 작품들을 자코비안적이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코비안 작가로서 이 말로는 특별히 우리가 뭐 현대 자코비안적인 포스트 모던한 특성을 가진 작가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체제 전복적인 특성이 그죠? 오히려 이런 자코비안적인 특성을 미리 한번 이 당시에 벌써 아마 그 16세기에 이미 아마 이런 특성들을 선점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말로 작가의 어떤 그런 어, 시대 정신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미리 굉장히 이렇게 이런 그죠? 굉장히 앞선 작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러한 이제 이 말로의 작품이 특히 몰타 유대인이 21세기 디지털 플랫폼, 특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디지털 플랫폼에서 재미있게 되는 현상이 있는데 요즘 뭐 스트리밍이나 뭐 유튜브 리뷰와 같은 패드 텍스트에서도 다양하게 특히 디지털 플랫폼에서도 굉장히 많이 각색되고 전유가 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큰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몰타 유대인의 현대적인 재해석에 대한 필요성을 저희가 많이 느끼겠고요. 그다음 특히 디지털 플랫폼에서 재미있게 사례를 한번 고찰해 보는 것도 좋고, 자, 디지털 플랫폼 속에서 어떠한 그런 고전을 다시 한번 재전유하는 방식이 어떻게 드러나 있는가를 우리가 고찰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 가뜩이나 이러한 그 형식적인 면에서 외형적인 면에서 이렇게 저게 디지털 플랫폼까지 이렇게 확장이 되고 있지만 자, 철학적인 현대 철학적인 어떤 그러한 철학적 담론까지도 그죠 저희들이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작품의 깊이가 굉장히 해석 여지가 굉장히 많은 작품입니다. 특히 아감벤의 주권 권력과 벌거벗은 생명 이 개념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념은 뒤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스토퍼 말로, 그죠? 말로레인이겠죠? 말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 작품을 뭐 자코비안 블랙 코미디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스티비 심킴이라든가 더글라스 쿨과 같은 이런 비평가들은 이게 자코비안 블랙 코미디라고 얘기하지만은 저는 비극이라고 보았습니다. 왜냐? 이 작품의 서막에 마키아벨리라는 인물이 나와서 작품을 그죠? 미리 이제 아웃라인을 설명하기 할 때 한 유대인의 비극을 전하러 왔다라고 자기가 그렇게 프롤로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맥락에서
이 작품을 비극이라고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 작품의 주제를 뭐 종교적인 거, 인종적인 거, 권력의 갈등, 정말 다면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해석을 할 수 있는, 특히 현대적인 거죠. 그런 철학적인 관점에서도 충분히 재해석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이 바레바스, 그죠? 이 바라바스가 굉장히 타자화된 유대인 상인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은 거 다 알고 계시죠? 이렇게 바라바스가 극중 인물 주인공입니다. 자, 극중 유대인 상인 바라바스가 몰타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추방을 당하는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 사회 내부에서는 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존재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양가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몰타 섬은 터키인들에게 항상 조공을 바쳐야 되거든요. 지금 조공을 오랫동안 안 갚아가지고 얘네들 빚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터키인들이 막대한 빚을 지고 있는 몰타 섬의 기독교 통치자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그죠? 자금을 내라 했잖아요. 세금을 이제 다시 이제 내라 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유한 유대인 상인, 그죠? 상인들은 모아가지고 돈을 좀 내라 하고 얘기하면, 뭐 너네들 종교를 뭐 개종하지 않으면은 뭐 세금 내라 이렇게 협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바스는 못하겠다 하니까 그래? 그러면 바라바스의 재산과 집 모든 소유물들을 빼앗게 됩니다. 그래서 바라바스는 몰락하고 굴욕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바라바스는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배신에는 배신으로 맞서고 결국 비극적이면서도 굉장히 희극적인 결과를 낳는 무차별적인 복수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 바라바스라는 인물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뒤쪽에 가서 제가 이 바라바스가 어떻게 생겨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지털 존의 현황을 저희가 이제 이 작품을 통해서 보게 되죠. 2012년 작품, 더글라스 모스 감독의 이 작품을 제가 선택했습니다. 왜 그러냐? 2012년 처음으로 몰타의 유대인이 영화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모스 감독, 미국의 모스 감독입니다. 모스 또한 미국의 그런 교수였습니다. 교수이자 감독이었죠. 자, 이분이 모스가 영화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작품을 선택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디지털 플랫폼에서 또 유튜브라든가 스트림을 통해서 굉장히 우리가 이 영화를 많이 또 접근성이 많이 또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고전 희곡이 디지털 페르텍스트로 이렇게 변환되는 사례. 디지털에서 그죠? 페르텍스트로 이렇게 영화로 제작이 되어서 또 우리들이 스트림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What did our hands demand? The 10 years tribute for the remains unpaid. The tribute money of the Turks shall all be levied against the Jews. How? Equally? Jew, like infidels! But through our sufferance of your hateful lives, who stand accursed in the sight of heaven, these taxes and afflictions are befallen. Your extreme right does me exceeding wrong! I'll take it to you in the devil's name. The plagues of Egypt and the curse of heaven, earth's barrenness and all men's hatred inflict upon them, thou great primus motor. And here, upon my knees, I ban their souls to everlasting pains and extreme tortures of the fiery deep that thus have dealt with me in my distress. Pull hard, I say! You would have had my goods! Aye, and our lives too, therefore pull amain! Here's no print at all. And is it as it should be? Take him out.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트레일러입니다. 홍보 영상물을 잠시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연구를 얘기했죠. 뭐 디지털 플랫폼에서 외연 확장도 시키면서 그 현상도 살펴보고 아간베네 주권 이론을 접목시킴으로써 말로 극이 권력이라든가 생명 관계를 어떻게 극화했는지를 많이 그걸 조명하고자 하는데, 자, 이전에 이러한 우리 이제 기존의 연구 동향에서는 보통 우리 국내를 잠깐 얘기 드리면은 송원문 선생님께서는 16세기 영국 유대인 그냥 담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기독교인들의 문화, 유대인에 대한 문화 담론에 초점을 두었고, 기독교인들의 위선에 대한 풍자, 뭐 반유대인 문제, 그리고 유대인 담론에 대해서 초점을 두어서 연구를 하신 논문입니다. 그 다음에 강석주 선생님께서는 자, 냉소주의와 어떤 그런 타자, 그죠? 말로 작품에 주고 있는 이제 냉소주의, 말로가 굉장히 뭐 냉소주의적인 관점에서 이 작품을 이제 썼다라는 이런 식으로 타자는 당연히 이제 많이 여러 번 반복된 단어죠. 한예린 선생님께서는 국가 이성이라든가 공공선이 뭐냐, 그죠? 참 재밌겠죠. 저 몰타의 어떤 그런 유대인의 이제 재현된 뭐 국가의 이성이라든가 국가는 어떤 이성을 가져야 되고 어떤 공공선을 가져야 되느냐,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에 와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바테스라든가 우리가 이제 김재철 선생님인데 제가 이제 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김재철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제국주의, 바테스가 보통 제국주의에 대한 주제를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 공간입니다. 자, 도시가 막 성벽에 대한 얘기죠. 이게 우리가 김재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성벽을 도시의 정체성이라든가 갈등을 드러내는 상징으로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보시면은 나중에 성벽 같은 게 나오죠. 무너져 버린 성벽. 나중에 또 뭐 그 전쟁이 나가지고 뭐 성벽이 다 무너지고 그랬습니다. 몰타의 성벽이 무너지고, 그래서 이 도시 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주제를 연구를 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뭐 종교라든가 문화적인 관점, 뭐 정치, 철학 분석이 좀 상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철학적인 내용이 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정치 철학 쪽에 이렇게 이 아간벤의 주권 이론을 한번 접목시켜서 한번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토론, 그죠? 아간벤의 어떤 주권 권력이라든가 주권자, 특히 주권자는 예외 상태를 선언할 수 있는 자, 주권자는 그죠? 나라의 이제 그 주권자는 예외 상태를 선언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그죠? 예외의 어떤 그런 인물로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외 상태란 것은 법의 중지가 또 허용되는 공간. 그러니까 법이 예외 상태는 얘기는 나중에 뭐 계엄 선포라고 그죠? 제가 이제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렇게 뭐 계엄이 선포될 경우에는 예외 상태가 적용되는 거죠. 그때는 법이 그때는 딱 스탑돼 버리는 어떤 그런 예외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계속 주권자라는 개념이 나오고 예외 상태라는 말이 나오게 되고, 그다음 벌거벗은 생명. 결국은 그러니까 바라바스는 보호받지 못하지만 또 처벌은 또 가능한 생명입니다.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그러한 생명을 우리가 벌거벗은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물로 대표되는 거 우리가 호모 사케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호모 사케르를 어떤 존재적인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많습니다. 유대인이라든가 요즘 전쟁이 많이 나죠. 전쟁이 많이 나면 그 당시에는 그다음 호모 사케르라는 이러한 인물상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법의 안과 밖에 동시에 존재하는 자입니다. 그 우리가 안하고 밖에 같이 존재한 자를 또 호모사케라고 얘기하는데 전부 다 같은 맥락에서 다 적용되는 그러한 인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념과 그죠? 아간벤의 개념이라든가 극분석, 특히 총독 같은 경우는 예외상 주권자니까 그죠? 뭐 나라의 주권자니까 총독이 대표할 수 있으니까 예외상태로 빵빵빵 선포할 수 있는 자죠. 그렇지만 바라바스는 뭡니까? 결국은 발가벗은 생명입니다. 발가벗은 생명이 되고 배제되지만 그죠? 벗어나지만은 또 철저하게 포섭이 되는 거죠. 경제적인 도구화가 되죠. 니를 쫓아낸 것 같지만은 그러니까 세금은 내야 된다.
그렇게 포섭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도구화라는 인물로 변질되는 바라바스에 대한 얘기를 뒤에 가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라바스 인물의 양가성이죠. 철저한 타자로 되죠. 정치 권력이 없어지죠. 법이 대상이자 동시에 법 바깥에 존재하는 이러한 아이고 굉장히 이유배반적인 거죠. 그러한 존재로 몰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전유, 자, 유튜브에 그죠 나와 있습니다. 2012년 스트리밍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돈을 주고 벌써 엄청나게 비싸게 주고 제가 스트리밍에서 영화를 다운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리뷰라든가 댓글 등을 통해서 관객들이 또 어떻게 이 상황을 그죠 이 영화를 해석을 하는가 그것도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전의 현대적 맥락에서 그죠? 그 다음에 맥락이 또 이렇게 전이 되고 그 다음에 비판적인 수용 비판이 어떻게 이렇게 또 수행이 되는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오늘 첫 주에서 저희가 이제 첫 시간에서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결론과 의의를 얘기하자면은 몰타 유리에는 단순한 르네상스 희곡이 아니라는 거. 굉장히 포스트 모던한 재해석의 가능이 제시된다는 거. 지금도 우리가 되게 오래된 그죠? 1592년의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동시대적인 어떤 그런 의미를 굉장히 띠고 있는 텍스트라는 것. 자, 디지털 플랫폼은 해석의 장을 확장하는 그러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 자, 아간벤 철학의 것은 고전을 넘어서 현대 권력 구조 비판 지금도 저희들이 그죠? 굉장히 지금 뭐 이스라엘이라든가 지금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직까지도 저희가 이 현대 권력 구조의 비판에 계속 우리가 그죠? 접목시켜 볼 수 있다는 것. 말로의 극은 시대를 초월한 정치적 통찰을 담고 있다는 것. 그다음 바라바스란 인물은 단지 복수의 화신이 아닌 베제라든가 그죠? 베제라든가 자 베제라든가 그다음 포섭의 그죠? 그런 인물로 저희들이 양가적인 어떤 그런 인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바스는 단지 복수의 화신이 아니고 베제라든가 포섭 이러한 그죠? 양가적인 입장에 취하고 있는 상징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자, 다음번에는 2주차에서 다시 한번 또 본격적으로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한번 이 작품의 분석을 한번 구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